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학습할 주제는 지도교수님은 왜, 왜 지도를 안 해줄까? 입니다. 제가 강의실을 새롭게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일문일답 특강 강의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좀 공통적으로 다수의 연구자가 질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그런 강의실을 하나 개설을 했고 이번 강의가 첫 강의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잡았어요.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지도 교수님은 왜 지도를 안 해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자, 나 궁금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 지도 교수님은 논문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이런 이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건지 상세히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잘 쓸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노안희 학생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작성이 됐으면 메일로 보내래요. 우리 지도 교수님은 저를 만나주시질 않아요.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작성한 거 들고 가면 온통 지적만 하세요.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물어보면은 잘 생각해봐 라고만 하세요. 아, 이런 이제 지도 교수님의 반응을 이제 여러분들이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지도 교수님은 왜 지도를 안 해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이 한 가지 개념을 좀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 어,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나하고 다른 생각의 차이를 지닌 타인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어, 이름하여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가급적 동네 상권을 증진시키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가게가 있으면 즐겨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 의지,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착한 소비를 해야지 동네 상권을 살리는 게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를 제가 이제 경우가 생기면은 가급적 프랜차이즈보다는 그냥 그 동네에서 소매점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카페를 가급적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지방에 갔다가 이제 제가 그 동네에서 머물면서 일을 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카페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낯익은 그런 카페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기 그 길 모퉁이에 어떤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하신 50대 아줌마가 운영을 하는 카페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죽치고 앉아서 제가 일을 했죠. 노트북을 켜고 한동안 대여섯 시간 거기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 다음 날 또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카페에 가니까 아줌마께서 저를 보자마자 조금은 놀란 듯한 그런 눈초리를 보이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노트, 노트북을 쓰실 거죠? 저희 카페에서는 2시간만 이용이 가능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전날
제가 갔을 때 대여섯 시간을 그 카페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주인분 입장에서는 제가 콘센트에 전기도 꼽아 놓고 또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전기값도 나갈 것 같고 또 다른 손님이 왔을 때 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2시간 만에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보통 카페에 들어가면 대여섯 시간씩은 머물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카페를 그 다음 날은 이용을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카페를 찾았죠? 착한 소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카페에 찾았는데, 그 손님은 빨리 좀 회전을 시켜서, 어, 뭐랄까,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손님이 오랫동안 머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그런데 저의 생각은 옳고 그분의 생각은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자기 가게를 잘 운영하기 위한 나름의 운영 철학이 그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은 다를 뿐이지만 좋고 나쁨을 따질 수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제가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라는 부분을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지도 교수님은 왜 지도를 안 해줄까라는 이제 그 연구자들의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런 거예요. 어, 논문 지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도 교수와 지도 학생 간의 관념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도 교수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도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그 관념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논문 지도에 대한 관념상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지도 교수가 생각하는 논문 지도라는 것은 도제식 학습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도제식 학습, 도제식 교육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뭐 우리나라든 뭐 다른 문명에서든 어떤 한 기술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 장인이 그 기술을 가르칠 때 뭐 한 10일 정도 상관으로 확 그냥 다 가르쳐 주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아주 세세한 것부터 어, 세세하다기보다는 아주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오랫동안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뒤에 이제 정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알려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이제 음식 돌풍 현상 이런 것 때문에 막 먹방 돌풍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 때문에 셰프의 인기가 이제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그 셰프가 만약에 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식당에 이제 들어갔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바로 음식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나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주방 청소하는 일을 시키고 또 아니면은 식자재를 어, 뭐 이제 음식 조리하기에 적합하게끔 다듬는 그런 일.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그 본질적 기술하고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격가지의 일을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참 그 일을 이제 숙달이 됐을 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됩니다. 음식을 본격적으로 그냥 만드는 수업만 받는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세나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치는 거죠. 그게 도제식 학습인 겁니다.
논문을 작성한다라는 것,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 이것도 도제식 학습이라고 대부분의 지도 교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지도 교수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작성하는 그 본질적인 방법을 한꺼번에 후루룩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마음가짐,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치는 거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끈기 있게 이제 도제식 학습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참고 배워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냥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 학기에 돌입했을 때 그때 받는 교육만 논문 지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도 교수님이 지도하는 것이 본인의 입장에서 연구자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미흡해 보이는 겁니다. 이 지도학생의 입장에서 지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논문에 관해서 A to Z에 대한 세세한 가르침을 받는 것을 논문 지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도 교수가 생각하는 것과 지도 학생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은 지도를 안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 말씀드리지만 지도 교수님은 대부분의 지도 교수님은 여러분들께 지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지도 학생과 지도 교수의 입장에 맞춰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지도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지도는 제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열변을 토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저는 논문 작성이 난생 처음인걸요. 그러니까 잘 못하니까 세세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근데 지도 교수님이 무서워서 때로는 지도 교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얘기는 제대로 못하는 거죠. 지도 학생의 입장에서. 자, 지도 교수의 입장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도 교수의 마음을 한번 읽어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상세히 가르쳐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잘 깨우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게 연구자로서의 덕목을 더 잘 익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지도 교수님은 하고 계실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지도를 받아서 논문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스스로 깨우쳐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큰 흐름만 가이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지도 교수님 정말 바빠요. 실제로. 교수님 맨날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강의도 해야 되고 자기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뭐 보직을 맡고 있다면은 그 보직에 충실하기 위해서 뭐 각종 회의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연세가 좀 드신 교수님이라면 그간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서도 저술 활동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음, 교수님이 뭐 대학교에 교수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교수님도 어떤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 충분할 만큼의 어떤 역량 발휘 또 시간 투입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대부분이 다 바빠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께 지도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세세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지도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현실적으로 봉착한 문제이잖아요. 지도를 세세하게 받으면은 no, 난 논문 잘 쓸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능력 나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근데 세세히 지도를 안 해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넋 놓고 있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해결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대학원에 입학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새로운 학벌의 어떤 레벨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 그래서 뭐 이제 대학원 생활을 막 즐기고 만끽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은 대학원에 입학하는 동시에 나는 논문을 조만간 써야 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입학과 동시에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제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야 됩니다. 일단은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보통 2년, 3년 정도의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대학원 과정을. 그 과정 중에 코스웍을 하는 중에 뭐든지 많이 읽고 또 그런 읽은 것을 생각거리로 삼아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한 거리를 정리할 수 있는 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논문 쓰는 단계에 왔을 때 그때 논문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논문 쓰기는 뭡니까? 글쓰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논문 지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지도 교수님이 A to Z를 다 세세히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굉장히 인간적이고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지도 교수님은 세세히 가르쳐 드리기도 해요. 자기 지도 학생한테. 근데 그런 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지도 교수님은 바쁩니다. 그리고 도제식 학습을 통해 가지고 본인 논문도 썼어요. 그래서 지도 제자한테 도제식 학습으로 논문 쓰는 방법을 전수하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독자 생존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효능감을 극대화시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논문을 작성하는데 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 논리성이 막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지도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 결과물을 들고 지도 교수님을 찾아뵀는데 교수님 이런 부분에서 논리성을 구축시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잘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친절하게요. 왜냐? 지도 학생이 정말 열심히 자기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논문의 전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어떤 논리에서 막힌다면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지도 교수님이 지도를 하면서 세세히 여러분들께 알려주실 겁니다. 그럴 의향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나왔을 때는 지도 교수님은 속으로 푸념을 하실 거예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 학생은 다 해달라네 하면서 조금 어이없어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해결책으로 익혀야 될 것은 논문 글쓰기 형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의 논리성이라는 것은 형식을 통해서 구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막남 교수가 하는 얘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쓰기 형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논문은 논리 자체가 없어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공부해서 일정한 분야에서 어떤
학업적 경험을 많이 구축한 분들을 여러분들은 상대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성이라는 것은 글쓰기 형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의 글쓰기 형식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의 어떤 선행 연구자들의 논문을 습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결책으로는 전문가의 조력받기입니다. 어, 모든 분야에는 다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 작성이라는 것도 당연히 전문가가 존재를 합니다. 물론 지도 교수님한테 세세하게 지도를 받으면 이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지도 교수님한테 세세하게 지도받기를 원하는 그 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은 지도 교수님이 지도를 해주실 의향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건 뭐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독자 생존입니다. 근데 뭐 시간상의 어려움, 뭐 다른 기타 뭐 여러 가지 개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독자 생존의 길로 가기 힘들다면, 스스로 모든 역량을 쌓아서 논문을 작성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 돼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받기, 뭐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문가의 조력이 갖는 그 실체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서적이 있겠죠. 뭐 논문 작성법에 대한 서적들도 있고, 또 통계 분석에 내가 좀 이제 지식이 충분치 못하다면은 통계 서적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전문가가 될 겁니다. 또 뭐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유튜브나 또 지식인이라는 그런 뭐 메뉴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행운아라면 주위에 논문을 이미 먼저 작성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인들도 존재를 할 겁니다. 이런 이제 전문가 체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조력을 받게 될 때, 도움을 받게 될 때 조금의 문제점은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죠? 서적은 쓸데없이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너무나 상세히 가르쳐 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논문의 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누군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 없는 부분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서적을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게 될 경우에 부딪히는 이제 한계점이자 어려움, 곤란점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잘 찾아내서 가려서 익힐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런 역량을 만약에 갖추고 있다면은 서적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훌륭한 전문가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유튜브나 지식인과 같은 온라인상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듣는데 핵심적인 것은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뭔가 조금 핵심에서 벗어난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서비스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요즘 시쳇말로 어그로라고 뭐 표현을 하던데요. 그렇게 어그로를 끄는 그런 이제 뭐 유튜브 콘텐츠나 또 온라인 콘텐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들께 1도 숨기지 않고 다 가르쳐 드리려고
또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아무튼 대체로 유튜브나 지식인 등 온라인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문제점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의 조력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지인이 아주 출중한 논문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출중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그 분도 논문을 한두 편 써본 것이 다일 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나 그분이나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이제 독인 객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문가의 조력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때는 내공이 쌓인 그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관건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전문가가 널려 있지만은 그 전문가의 내공이 어느 정도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 운이 작용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정말 내공이 깊이 쌓여 있는 전문가를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논문 작성은 뭐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성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작용하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좋은 눈을 가지고 잘 선별을 해서 내공이 쌓인 그런 전문가를 잘 찾아내서 그분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논문 작성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조력의 범위에 관련돼서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신 써주세요 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논문은 대피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형사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일정 부분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논문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 형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받는 것은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논제를 설정을 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연구 방법론, 연구 설계, 연구 모형 구축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런 것은 코칭을 받아서 완성을 시켜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통계 분석은 굉장히 이제는 숫자와 관련된 그런 논리 체계이다 보니까 숫자에 좀 약하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냥 맡기면 돼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논문 통계 의뢰 이렇게 한번 단어 검색어를 입력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그런 전문가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잘 선택해야겠죠. 이제 후기 같은 것도 읽어보고 전문가 중에서 내공이 쌓여 있는 요즘 기업화돼서 운영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일지라도 잘하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을 해서 의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제 논문을 작성하고 나면 결국은 논문은 글이잖아요. 글이니까 당연히 한글 맞춤법 표기에 맞춰서 작성이 돼야 됩니다. 또 어법에 맞게끔 작성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의 어떤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게 논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논문이 글 흐름이 아주 매끄럽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매끄럽게 되게끔 만드는 것을 윤문이라고 해요. 윤문을 할 때 이런 이제 논문의 친화적인 그런 이제 윤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죠. 논문을 아주 많이
작성해 본 또 그런 컨설팅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 좋을 겁니다. 그래야지 논문의 어떤 논리적 구성에 맞는 글쓰기를 또 그것도 한글 맞춤법에 잘 맞춰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을 잘 선택을 해서 그런 분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논문은 조금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훌륭한 논문으로 재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